지난번 시간에 이제 주파수 영역의 분석을 보았죠.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지식을 얻는 거죠. P53 단백질의 시간 영역에 어떤 측정값들이 있는데 그걸 주파수 영역으로 가져가서 분석을 했더니 높은 주파수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낮은 주파수는 이런 거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영역에서도 분석을 해서 결국 지식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만드는 방법이 추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영어로는 inference라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값을 찾을 때 전체 집단이 뭐 1000만 명이면 다 값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 중에서 1000명만 뽑아가지고 그 평균값을 이제 찾아가지고 근데 이게 전체 평균값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는가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게 이제 추론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추정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로는 estimation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나올 거고요. 지식을 분석을 해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이라든지 진단 치료에 임상 의료에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쓰이는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의학의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방법인 거죠. 이 똑같은 방법이 공학이나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다 많이 쓰이고 있는데 단지 여기서 저희는 그 방법을 의학이라는 분야에 응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온라인 강의로 하버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제가 말씀드릴 모든 게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파수 영역 분석이나 변하는 관계 추정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 변하는 관계 추정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능이라는 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이 되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변화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응하고 또 강건하게 쉽게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실패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는 그런 것이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인체가 이런 지능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의료 빅데이터 분석도 세 가지 과정을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수집을 하고 그걸 또 분석하고 적용하고 이 과정이 무한 반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환경이나 이런 게 변화가 없고 다 모든 걸 알 수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불확실하고 변화가 많다면은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오차가 생기잖아요. 오류가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정하는 그 오류를 수정하는 지속적인 학습 과정이다. 이 의료 빅데이터의 분석 및 적용이 그러한 지속적인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를 말씀드릴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진영이라 했을 때는 모든 거를 이제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1, 0으로 나타내는 거고 범주형은 통증의 정도를 예를 들어서 뭐 0과 10 사이의 숫자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은 뭐 36.5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인 숫자 실수로 표현하는 게 그 연속적인 데이터인데 8강, 9강에서는 이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